안녕하세요. 교남 선생입니다. 오늘부터는 확률과 통계 과목의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경우의 수의 원순열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열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배웠던 순열과 조합과는 다르게 이제 원형의 형태로 나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판서 프로그램을 안 켰네. 원형의 형태로 나열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달라요. 원형으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는 좀 다르고, 원순열의 수를 얘기해보자면 n 팩토리알을 n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n-1 팩토리알이라는 계산식이 나와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했을 때라고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어요. 좀 옮겨볼까요?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 놓고 여기 위에 서로 다른 4명이 앉아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앉힌다 쳐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네모 x 세모 순으로 앉았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4 팩토리알이라는 계산식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탁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앉히긴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앉혔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네모, x, 세모, 동그라미 순서가 되더라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를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바라보면은 최초의 이 동그라미 네모, x, 세모와 똑같은 형태가 아닙니까? 고개를 90도만 틀어보면은 앉는 순서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그런 경우가 총 몇 가지가 보이냐? 자, 동그라미 네모, 세모, x, 동그라미 네모, x, 세모. 그 다음에 네모, x, 세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x,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것도 똑같죠? 180도. 거꾸로 돌려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처음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모, x. 그럼 이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이 모두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고개를 틀어보면 똑같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 얘를 4로 나누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3팩토리알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죠. 어떻게? 4 빼기 1의 팩토리알. 여기서 빼기 1은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모양들이 이렇게 한 바퀴 원형에서 똑같이 보이는 형태를 모두 뺀 겁니다. 그게 총 n개만큼 보이기 때문에 n으로 나눠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나열하면 회전 방향이 같아지는 것이 n개씩 있게 되므로 n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원순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원순열의 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원래 배워야 돼요. 잠깐만. 그렇죠.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요걸 배운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따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바로 얘입니다. 원형이 아닌 다각형인 경우.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형으로 봤을 때는 n-1 팩토리얼이었어요. n-1 팩토리얼. 근데 얘는 원래는 n 팩토리얼인데 이거를 n으로 나눈 거죠. 즉 겹치는 개수로 나눈 겁니다. 그럼 만약에 사각형인데 직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이제 애들을 앉힐 거예요. 근데 총 6명을 앉힐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x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여기는 6 팩토리알로 당연히 계산을 하겠죠. 얘를 기준으로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앉힌다 쳤을 때
이렇게 앉힌다 쳤을 때. 근데 이게 같아지는 경우가 결론적으로 몇 개 있느냐? 자, 얘는 사각형이니까 자, 한 칸 이동하면은 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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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자, 얘는 뭐 다르죠? 하나 더 이동하면 xx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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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얘도 다릅니다. 얘도 달라요. 그럼 한 칸 더 이동하게 되면 xxx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생깁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초의 이 파란색 동그라미 요거 얘네들이 고스란히 1로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최초에 있던 x도 고스란히 1로 이동한 거죠. 그럼 뭐예요? 모양이 얘와 똑같죠. 단 180도 뒤집힌 것 뿐입니다. 그럼 겹치는 게 요 빨간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6팩토리알을 얼마로? 2로 나누게 됩니다. 즉 원형이 아닌 다각형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겹치는 모양이 몇 개인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개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자, n-1인 5팩토리알을 하고 서로 다른 모양이 몇 개 생겼어요? 3개 생겼네. 이렇게 계산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합니다. 아, 그냥 6개니까 6팩토리알 해놓고 같은 모양이 몇 개인지 찾아서 그만큼으로 나눈다. 이게 제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대부분 이 방식으로 풀 거니까 뭐 선호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이제 실력에 따라서 선호하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다? 이거는 이제 딱 이제 설명하기 힘든 게 다각형이 어떤 다각형이냐에 따라서 좀씩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목걸이 순열이라고 하는 건 지금 교육과정상에선 제거가 되는데 대부분 원탁이면 모두 원순열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염주순열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문제가 주로 실생활에 엮여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등장하면은 모두 원순열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생물, 뭐 목걸이, 보석, 돌멩이 이런 게 나오면은 주로 이제 염주순열이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염주순열은 뭐냐면은 자, 원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아까 이겁니다. 이거를 얘를 기준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원판을 한번 뒤집으면 목걸이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얘와 얘는 그대로 있고 요 네모와 세모 x만 바뀌는 경우 요걸 얘기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요거 180도만 돌렸어. 그러면 이 x가 1로 갈 거고 이 네모가 1로 오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걸 염주순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걸이 뒤집어 놓아도 같은 것. 염주나 목걸이처럼. 그래서 이게 똑같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로 나눕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상에서는 이제 없으니까 무시를 해도 됩니다. 왜? 원순열이 교육과정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좀 문제를 풀어볼게요. 남자 3명, 여자 3명이 원탁에 앉는 거. 총 6명이죠. 그러니까 얼마? 얘는 5팩토리알.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남자, 여자가 번갈아 가며 앉는다. 얘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탁 위에 남자와 여자가 번갈아 가면서 앉겠대요. 그럼 이때는 둘 중에 하나를 앉힙니다. 남자든 여자든 2팩토리알. 그리고 이 빈자리에 여자들이 끼어 들어갈 건데 이때 끼어 들어가는 애들은 3팩토리알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얘도 원순열처럼 해서 2팩토리알로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A, B, C라고 정해졌다 칩시다. A, B, C. 그럼 이제 여자가 앉을 건데 이 여자들은 여기 앉는 거에 따라서 옆에 앉은 파트너가 바뀌어요. 맞죠? 남자들이 이미 앉음으로써 이게 원탁이 아닌 어떤 일렬로 앉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왜? 옆에 앉는 남자가 바뀌니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순서가 있다고 보고 3팩토리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계산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 남녀가 교대로 앉는 방법 수. 방금 1번에 2번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번갈아 앉는 수. 이것도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6명의 학생을 정삼각형 모양으로 탁자에 앉힌다. 그럼 일단 6팩토리얼. 자, 그 다음 이때는 똑같은 모양으로 짝을 짓습니다. 이렇게. 같은 면에 앉은 애들. 그러면은 자, 동그라미가 일로, 세모가 일로, x가 일로 가는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일로, 세모가 일로, x가 일로. 똑같은 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보통 정다각형에서는, 정円각형에서는 n으로 나눕니다. n이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3이죠. 단 정円각형일 때 앉는 사람의 수도 똑같아야 돼요. 자, 얘는 뭐예요? 지금 총 10명이 앉는데 가로 이쪽엔 2명, 이쪽엔 3명 앉겠대요. 그랬을 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동그라미 치고 얘를 x로 치면은 똑같은 모양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오겠죠. 그럼 얘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서로 다른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큰 원의 내부에 7칸을 칠하는 방법의 수. 자, 이때는 여기다가 먼저 하나 선택을 합니다. 7C1. 보통 이런 원을 칠할 때는 가장 중앙에 해당하는 걸 뽑아요.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뭐예요? 칸의 크기가 똑같죠? 그럼 얼마?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게 7 곱하기 120, 840. 뭐 이 정도는 계산해줬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염주훈혈처럼 생각할 여지가 조금 존재를 합니다. 일단은 서로 다르게 칠하려고 하는데 위하고 아랫면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옆면이 4개죠. 그럼 위에 아래 칠할 색깔을 6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옆면이 4개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3팩토리얼이 되겠죠. 왜? 이거 정사각형이면은 이렇게 4명을 안 칠 건데 그럼 4팩토리얼 하고 정사각형이었으니까 4개. 그래서 3팩토리얼로 취급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얼마야? 위에 아래 뽑을 색깔 2개. 60이면 6, 5, 30. 1. 15개. 일단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6개였고 계산을 해보면 자, 지금 제가 계속 망설였던 게 뭐냐면은 이게 함정이 하나 존재합니다. 뭐냐면 6가지 색깔로 정육면체의 각면을 서로 다르게 칠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맞죠? 근데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어느 게 위아래인지 고정이 되지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옆으로 돌렸을 때도 같아지는 모양이 여러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6가지 색깔로 모두 다르게 칠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 서로 다르게 칠한다 라고 했으니까 6가지 모두 사용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떤 고정이 되는 틀에 색깔을 하나 칠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거죠. 얘를 뭐 A라는 색깔로 칠했다. 근데 얘는 아직 사실 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대면이 올 수 있는 건 색깔은 그럼 5개입니다. 그럼 이게 위하고 아랫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2개를 빼고 나머지 얘를 칠하는 거는 3팩토리얼. 그래서 총 30가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얘는 정다면체는 옆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이렇게도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도 돌릴 수 있고, 돌릴 수 있는 방면이 여러 개죠. 맞죠? 그래서 그걸 방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한 면을 칠해버립니다. 임의의 색깔로. 그 다음에 얘를 윗면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윗면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윗면이 색깔이 칠해졌어요. 그럼 나머지 5개의 색깔을 칠하면은 이 윗면은 어차피 저절로 칠해지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윗면을 내가 정했어. 윗면을 빼고 나머지 5개를 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돌아갈 수 있는 게 4팩토리얼인데 원순열처럼 4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총 30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농구공을 3개의 대원으로 6등분하여 6가지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 6가지 색을 얘도 다 씁니다. 6가지 색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무생물이죠. 그럼 일단은 5팩토리얼, 이게 원순열입니다. 즉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6등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동일하게 6등분을 해서 여기서 1, 2, 3, 4, 5, 6을 칠할 건데 이 공이 이렇게 180도 굴렀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가 2가 되고 6이 되고 5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돼도 동일한 공이죠. 맞잖아. 세 개 배열이 똑같잖아요. 1, 2, 3, 4, 5, 6 1, 2, 3, 4, 5, 6 그냥 단지 굴렸을 때 위에서 봤을 때 다르게 보이는 것 뿐이니까 이때는 2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염주순열의 개념이죠. 이거는 실제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제 연습 문제 같은 데서 실제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개념이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념상으로 보고 넘어가 봅니다. 6번하고 7번은 조금 이제 설명 자체가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추후에 다른 문제들을 보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이 나오는데 중복순열은 시간을 달리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 첫 번째 시간 이제 원순열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수학 하에 붙어있던 경우의 수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